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여한의사회 유튜브 채널입니다. 저는 대한여한의사회 학생위원 상지대학교 본과 4학년 윤재영입니다. 오늘은 대한여한의사회 남지영 부회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의사 엄마의 육아 이야기입니다. 남지영 부회장님께서는 제주에서 한의원을 운영하시면서 대한여한의사회 부회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칼럼 투고와 지역 내 봉사활동 등 활발한 사회활동까지 하고 계신 슈퍼 워킹맘 원장님이세요. 오늘 따님인 서연 양도 제주에서 함께 올라와 촬영을 지켜보고 있네요. 오늘 원장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들이 너무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부회장님.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뵈니까 굉장히 또 반갑고 새롭네요. 저는 대한여한의사회 부회장이자 경희미르의 한의원 제주점 대표 원장을 맡고 있는 남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멀리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평소 부회장님께서는 바쁘신 와중에도 육아도 잘 하시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고 계신 걸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오늘 만난 똑똑하고 사랑스러운 서연이의 모습도 인상 깊고 부회장님과 서연이 사이의 끈끈한 유대관계가 잠깐 동안에도 온몸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워킹맘들의 고민이 육아와 일을 어떻게 하면 잘 병행할까인데요. 부회장님께서는 워킹맘으로서 어떻게 잘 하고 계실까요? 잘하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굉장히 쑥스러운데 저도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가 손편지 쓰기와 아침마다 등굣길에 학교까지 데려다 주기,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제가 손편지 쓰는 거를 좋아하기도 하고 아이도 그런 부분을 좋아해서 가끔 또 이렇게 때때로는 자주 서로 손편지를 주고 받는데요. 저도 제 생각을 정리하면서 아이에게 사랑을 보이게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한 뿐더러 아이가 저한테 편지를 써주면 굉장히 색다른 표현들이 많거든요. 이를테면 엄마는 내 마음을 행복하게 단련시켜주는 마음 근육 같아, 이런 표현 되게 감동적이잖아요. 네. 그리고 아이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끼면서 저도 또 삶의 활력소를 얻기도 하고요. 또 등굣길마다 매번 데려다 주는데 아침마다 가면서 저희가 화이팅을 외치는데 구호가 있어요.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화이팅 느낌표 하면서 하이파이브를 하는데 오늘 더 행복한 하루 그러면서 서로의 이제 행복과 오늘 하루 잘 보내자 이런 마음들을 공감을 하면서 교류를 하고 저희의 마음을 많이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잠깐 본 서연이가 굉장히 밝고 체력도 좋고 또 건강해 보이는데 이제 우리 서연이의 건강 비결을 좀 더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건강 비결이요? 네. 공진단입니다. 네. 네. 제 엄마가 한의사인 덕분에 공진단을 정말 원 없이 먹는데요. 저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돌 때부터 공진단을 간식처럼 너무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체력이 좋고, 그래도 아무리 체력이 좋은 아이더라도 아프기도 하잖아요. 감기도 걸리고 속이 안 좋고 할 때도 있는데 아이가 제가 먹였던 한약을 귀신같이 알아요. 본인이 어떨 때 어떤 한약을 먹고 좋았다라는 걸 느끼나 봐요. 이를테면 잘 알고 계시는 은교산이라는 약 있잖아요. 네. 아이가 편도가 좀 큰 편이라서 감기가 좀 쉽게 오는 편인데 본인이 목이 좀 간질간질하면 엄마 나 은교산 먹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서연아 은교산이라는 약을 먹어야 되는 걸 어떻게 알았니? 하면 본인이 그럴 때 먹으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플랑 말랑 할 때 빨리 먹어야 효과가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이가 이제 한약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좀 우월한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공진단은 많이 먹어도 괜찮은 걸까요? 어떻게 대답드려야 될까요? 무조건 많이 먹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많이 먹여야 될 때가 있고 적게 먹여야 할 때가 있고 금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있는 만큼 전문가에게 상의를 하면서 잘 복용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도 가고 학교도 가기 시작하면 여러 감염 질환에 노출되게 되는데요. 한의사분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보통 많이 물어보는 게
한의사도 아파요? 이런 질문이랑 한의사 아이들은 한약만 먹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물론 한약으로 주로 치료를 하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점은 세상에 많은 치료 방법들이 있고 어떤 치료 방법이 좋을 때도 있고 어떤 치료 방법이 좋지 않을 때도 있는데 엄마가 한의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현명하게 가름마를 타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도 양약이 필요할 때는 양약을 먹기도 합니다. 아이 성장을 위해서 성장하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해야 잘 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약간 트러블이 생겼을 때 쉽게 바로 잡아줄 수 있고 또 아이 친구 부모님들이 고민 상담을 하고 아이가 어디가 불편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 때 제가 허심탄회하게 좋은 이야기들을 해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보람들도 있고요. 그런 좋은 장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한약 치료하면은 침 치료도 같이 병행을 하게 되는데요. 침 치료의 경우 사실 아이들이 좀 무서워할 것 같기도 합니다. 아이들도 침을 맞을 수 있나요? 그럼요. 아, 네. 그러면은 혹시 소아 환자의 침 치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아이들도 침 치료가 필요하면 침 치료를 합니다. 약 치료와 침 치료가 하는 역할이 당연히 다르기 때문인데요. 다만 아이이기 때문에 통증에 좀 민감할 수가 있고 침이라고 하면 굉장히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아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소아한테 놓는 침인데 아이들한테 편안하게 놓기 위해서 침도 좀 얇은 것을 쓰고 있고 이렇게 연필같이 생긴 도구예요. 거기에 침을 넣어서 딸깍딸깍 하면 굉장히 금방 침 치료가 끝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거 뭐 한 거예요? 하는 순간 침 치료가 끝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아이들은 비침습적인 혈자리 자극하는 자석침이라든지 백계자라는 약재를 이용한 백계자침 이런 분구침들을 이용해서 시술을 하면 아이들한테 효과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 시술을 하면서 이 혈자리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혈자리이니 간혹 지압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부모님께 설명을 해드리면 부모님들이 집에서 그런 설명을 해주시고 아이들한테 지압도 해주시고 하면서 아이들이 침이라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나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구나 하고 느끼면서 본인이 아플 때 스스로 한의원 가야 된다 하고 오기도 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또 이제 또 요즘 아이들이 소화기계 문제로 고민하는 집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밥을 잘 먹지 않는 아이, 이유 없이 잦은 복통을 호소하는 아이들은 또 어떻게 치료하고 계신가요? 제가 아까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먹지 못하고 배 아프고 이런 소화기계 계통의 질환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소화기에 문제가 트러블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이제 직접적으로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스트레스하고도 연관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신경계 치료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자율신경계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들이 등, 척추 라인입니다. 그 주변에 잘 알고 계시는 배수혈이 있잖아요. 배수혈들을 치료하고는 하는데 침을 놓기도 하고 부항요법을 하기도 해서 자극을 하면서 자율신경계를 편안히 하고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어서 복통을 해결해 드리고 있죠. 네, 또 요즘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홍삼도 많이 먹이는 추세입니다. 홍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은 어떻게 복용해야 할까요? 네, 질문하신 대로 복용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좋다고 들었다고 해서 너무 많이 먹이면 약이든 식품이든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한의사로서 식품, 의약품, 공용약제에 대한 우려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식품, 의약품으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이 느끼시기에는 한약처럼 이게 좋다며 하고서 많이 먹이실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누구에게나 어느 때나 다 좋은 게 아닌 만큼 주의를 해서 먹여주셔야 되고요. 어떤 건강기능 보조식품이든지 간에 뒤에 있는 성분표를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홍삼 식품 같은 경우에 100% 엑기스가 아니면 첨가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해서 복용을 시켜주셔야 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주의해야 할까? 이야기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데 가까운 한의원이나 의료기관 가셔서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면서 복용을 주의해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성장 클리닉의 한의 치료가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녀분의 성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 아이는 물론이고 한의원에 찾아오는 성장 고민을 하는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항상 강조를 하는 것이 식습관과 운동입니다. 한약도 당연히 중요하죠. 한약과 침치료는 아이의 체질과 증상에 맞춰서 전문가의 진찰에 따라서 잘 진행을 해야 하고요. 식습관과 운동도 꼭 중요한데 운동도 아이 체력에 맞춰서 적절한 방향으로 시키고 식습관 골고루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옛날에는 못 먹어서 병이 되었던 시대라면 요즘에는 먹거리가 너무나 넘쳐서 문제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약간 절제를 시켜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공식품과 지나친 육류 섭취는 좀 자제를 시켜주시고 천연식품 위주로 채소를 좀 많이 먹여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저희 아이도 당연히 브로콜리나 당근, 시금치 이런 것들도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하고 있고 몸이 좋지 않을 때는 잘 재우고 잘 편안하게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음식을 먹여주고 혈자리 잘 생각해서 침 치료를 하고 적절한 한약 치료를 통해서 건강 관리를 하면서 성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건강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 학업에 대한 관심도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총명탕, 총명공진단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총명탕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총명탕은 일단 말 그대로 총명하게 해주는 약이잖아요.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을 돕는 약이고요. 복신, 원지, 석창포 이렇게 세 가지 약재가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고 거기에 함께 들어가는 약재는 환자, 그러니까 어린이나 청소년의 체질과 증상에 따라서 다르게 구성이 들어가는 약들입니다. 그래서 총명탕을 복용을 하면 뇌 신경세포가 보호되고 체내 항산화 능력이 높아지면서 뇌 혈류량,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는 효과가 다양하다라고 연구 결과가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딸인 서연이도 지금은 초등학생인데요. 몇 년 뒤에 이제 입시 생활을 하게 되면 총명탕 많이 찾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한의사 엄마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한의사 엄마의 장점 굉장히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아까 첫머리 열어주셨던 모든 엄마들의 고민, 일과 육아의 병행, 이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교적 편안하게 시간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건강 전문가인 만큼 아이의 신체적인 건강 굉장히 많이 신경 써서 케어를 해줄 수 있고 아무래도 한의사다 보니까 신체적인 뿐만이 아니라 마인드 컨트롤이라든지 아이 마음 상태 이런 부분에 신체적 건강과 마음 건강을 한꺼번에 잘 케어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서 한의사 엄마로서 자부심 있게 일을 하고 육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따뜻하고 현명한 엄마이시자 멋진 한의사 남지영 부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부회장님,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연이와 항상 행복하실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저희들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